드라마 무빙 속 따뜻한 캐릭터 김봉석. 실제 연애를 한다면 피곤한 남자친구가 될 것 같은데 왜일까? 작은 점을 이어 밝은 별을 만드는 곳.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담소의 태진미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무빙 속의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다중지능 특성으로 분석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빙 속에서 특별히 사랑스러웠던 이미지의 김봉석이라는 아이의 캐릭터를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봉석이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봉석이는 아버지 김두식의 그 초능력을 물려받아서 몸이 붕붕 하늘로 뜰 수 있는 초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 이미연, 한효주 분이죠. 그 이미연의 그 능력을 물려받아서 오감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귀로 멀리서도 들을 수 있고 눈도 시력이 굉장히 좋아서 원하는 것을 멀리 있는 것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의 소유자죠. 근데 이 사랑스러운 김봉석 그 학생의 가진 그 다중지능 특성을 한번 여러분들과 분석해 보려고 해요. 자,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금방 연상이 되겠지만 드라마를 아직 못 보신 분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야 하고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살짝 에피소드를 얘기해 드리고 그리고 그 에피소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중지능 특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봉석이는요, 일단 강점지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강점지능으로 보면 이 친구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초능력을 물려받았긴 하지만 아직은 자기 몸을 그렇게 신체 운동적으로 아주 활력 있게 아주 전문적으로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이 아직 깨어나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가장 큰 강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로 인간 친화 지능을 꼽고 싶습니다. 이 아이의 인간 친화 지능이 잘 엿보이는 부분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민감성이 높아서 저 사람이 외로운 상태구나, 도움이 필요한 상태구나 하면 슬그머니 옆에 가서 같이 앉아 있어주고 또 같이 대신 뭔가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따뜻한 사려 깊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봉석에게는 인간 친화 지능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민감성이 좋다라고 볼 수 있고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봉석이에게 약점 지능이 있어요. 이 약점 지능으로 꼽자라고 보면 저는 첫 번째로 일단 신체 운동 지능이 아직은 원하는 상태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 장희수죠. 희수의 모습을 보고 희수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 너무 설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몸이 붕붕붕붕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하늘에 붕 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죠. 그래서 아직은 신체 운동 지능, 특히 신체 인식 조절 능력이 아직은 미숙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또 다른 약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성찰 지능입니다. 자기성찰 지능은 어떤 목표를, 그러니까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강점들을 잘 활용해서 자기에게 맞는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능동적인 능력과 태도를 말하는데요. 봉석이의 경우는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여자친구인 희수를 너무 사랑하기는 하는데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목표를 세우거나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약한 부분이 보입니다. 특히 이렇게 자기성찰 지능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 자기성찰 지능은 약한데 인간 친화 지능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조합을 이루었을 때 둘이 상충하는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 지극이에요. 홀어머니가 이제 나를 정성 들여서 돌봤던 거를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가 슬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동시에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여자친구하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같이 있고 싶은. 그런데 엄마가 얼른 당장 들어오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거기서 갈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인간 친화지능이 좋은 분들은 타인을 굉장히 사력 있게 생각을 해서 의식을 많이 하고 그분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끔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자기 성찰 지능, 즉 자기에 대한 선택이 확실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 친화지능이 높은 봉석이가 여자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또 심지어 나아가서 결혼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예측하건대 마마보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죠. 결국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자친구 말을 들으면서도 엄마가 마음 아파하는 게 너무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결국에는 그게 갈등이 되어서 그것을 피하게 되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면 굉장히 따뜻한 분인데 왜 이 사람한테도 우유부단하고 저 사람한테도 우유부단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피곤하게 느끼는 이런 인간관계를 경험하실 수 있죠. 자, 어린 고등학생이지만 봉석이라는 그 캐릭터를 통해서 인간 친화 지능이 높은데 자기 성찰 지능이 떨어지는 조합을 갖고 있을 때의 캐릭터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봉석이의 어머니, 자, 이미연으로 나오는 한효주가 역할을 했죠. 너무나도 오감의 초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는 것, 듣는 것들이 굉장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논리수리적인, 논리사고 역량이니까 논리수학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논리수학 지능이 높은 미연은 모든 것들을 첩보 계획을 할 때도 굉장히 치밀하게 세우고, 그리고 어떤 이제 사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능력들이 뛰어나서 철두철미하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다. 오죽했으면 국정원에서 입사시험에서 최연소 수석을 했다고 하죠. 굉장히 치밀한 강점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블랙 요원들이 해체되었을 때 이 친구가 일반 사무요원으로 사무직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었을 때도 일하는 것이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업무도 척척 잘 해내죠. 그래서 미연의 강점 지능은 논리수학 지능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신체운동 지능 중에서 감각, 신체 인식 능력, 그리고 신체를 조절하는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걸로 봤을 때 신체운동 지능이 좋은 캐릭터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연의 약점 지능은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굳이 찾아본다면 인간 친화 지능을 꼽고 싶습니다. 왜요? 네, 언뜻 보면 미연이 따뜻하고, 그리고 자녀를 굉장히 봉석이를 사랑하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깍듯하게 대하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언뜻 보면 굉장히 친화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자녀 봉석에게 자신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자기 것을 따르기를 바라는, 굉장히 어떤 지배하고자 하는, 부모의 말을 순종하라,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그런 어떤 올가미를 가지고 이렇게 끌어들이는 모습이 보여요. 물론 드라마 속에서 절대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주위에서 사람과 인간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못돼 먹은 사람이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친절하게 사력 있게 헌신적으로 하면서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했을 때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것이 엄마한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아들 봉석이는 굉장히 주저하게 되고 죄의식을 느끼게 되죠. 결국 좋은 인간 친화 지능, 좋은 인간 친화 지능을 가진 분들의 경우는 자신에 대해서 존중을 하듯이 타인에 대해서도 독립성을 존중을 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요구를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니 되었을 때 툴툴 털고 그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인간 친화 지능이 진정한 의미에서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친화 지능을 가장 했으나
사실은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고 지배하는 이런 욕구가 강한 분들, 사실은 어찌 보면 인간 친화 지능에서 많이 미숙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심리적으로 안으로 더 들어가면 불안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죠. 여러분들과 드라마 속의 캐릭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중지능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해보고 인간관계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저희 별담소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늘 함께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자, 그러면 더욱 좋은 컨텐츠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